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방산은 조선이야 제가 2008년부터 봤으니까 되게 오래 봤는데, 방산이라는 섹터는 섹터가 아니었었어요. 옛날에 한국항공우주 정도 상장하고 엄청 미 공군 훈련기 때문에 막 난리 났다가 떨어지면서 박살나고, LIG IPO 했는데 또 뭐 박살나고, 제가 그때는 방산을 커버를 안 했었습니다. 저희 하이투자증권에 방산 전문 연구원님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못하다가 근데 이제 한화도 막 되게 커지고 하나 시스템도 IPO하고 또 로템도 조용히 있다가 이제 K2가 부각받으면서 5대의 방산 체계 업체가 있고 좀 재밌습니다. 얘가 좋았다가 제가 좋았다가. 그래서 좀 연구를 하고 좀 바라본 거는 조선만큼 길지는 않지만 한두 때 2020년 할 때 고민하면서부터 섹터를 보기 시작했고, 제가 어떤 관점으로 방산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기초 세미나니까 무기 체계에 대해서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 국산화의 길 50년.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기를 우리 게 없었어요. 근데 50년 동안 연구 개발하면서 우리 수입품을 한국 무기로 대체해 왔다. 그래서 돈도 아끼고,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면 어떡하죠? 우리 스스로 자주 국방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고, 그러던 중에 수출이 터졌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투 때 방산 다시 인덱스 이니 자료인데, 방산에 4가지 색깔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내수 방산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우리 무기 체계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나라 과제로서 계속 진행되는 게 있는데, 여기서 괜찮은 무기들이 정세를 잘 만나서 해외에 수출되는 것들이 지금 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 사실 주가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면이 있고, 이제 예전에 기초 세미나에는 항공기 기체 부품 시장, 위성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 뺐어요. 왜냐면 저도 요즘 자세히 안 봅니다. 주가에 별로 도움은 안 되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카이가 가와사키 중공업한테서 기체 부품 뭐 몇천억 받았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의 특징은 지금 되게 중요한 부분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이것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기체 부품은 카이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카이는 우리가 여행 갈 때 타는 A320, B737 같은 거에 뼈대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섹션이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보잉이나 에어버스 등등의 그 항공기 제작 회사들은 조선사처럼 자기들이 다 안 만들어요. 아웃소싱 다 가져와가지고 그걸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 부분을 카이가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엔진 부품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헬기, 수리온, LAH, 소형 헬기, 그 다음에 T50, 그 다음에 이번에 KF-21 모든 엔진을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종 조립하거든요. 근데 우리 엔진이 아니에요. 선박 엔진처럼. GE 거고 뭐 그런데 이거를 그냥 면허 생산으로 조립을 하는데, 이거는 군 엔진이고요. 항공기 엔진은 그 중에 터보차저라고 부품 하나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어서 들어도 재미없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번째는 위성 관련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다가 조금 조용한데, 이거는 코로나 때 금리가 완전 떨어져 있을 때 성장주도 부각받을 때 막 했던 이야기들이고, 그냥 이것도 하나 시스템이 원앱 지분을 다 매각하면서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위성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 군사업들 정도 한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K방산이 이제 막 수출 산업이 되어가고 있죠. 이거는 조선 때도 비슷한 장표가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요. 현대중공업이 1971년에 시작됐어요. 근데 정부에서 대출을 여기저기 못 해주니까 영국 가서 당시 최대 선사에게 거북선 지폐를 보여주면서 우리 할 수 있어요. 선박 발주를 해주시면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존사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고 해서 1914년에 VLCC가 최초로 나가면서 현대중공업이 시작된 겁니다. 정주영 회장. 근데 아까 얘기들이 밑에 별표,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1970년 8월에 창설됩니다. 당시에 저는 어려서 이 당시는 전혀 모르는데 북한 애들이 막 청와대 막 쳐들어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하면서 극대노하면서 막 이제 막 우리도 국방 기술 막 무기들을 잘 개발해야 되라고 하면서 시작된 게 국방과학연구소고, 그 이후로 뭘 했냐? 엄청 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국방과학연구소 홈페이지 있어요. 가면은 그네들의 어떤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개발한 무기 체계에 쭉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K9 자주포, K2 전차, 현궁, 천궁 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겁니다. LIG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여로가 한 게 아니고 현대로템이 한 게 아니고 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다 개발했고 걔네들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죠. 국방과학연구소가 모든 걸 다 R&D를 하고 이걸 진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점에 방추해서 논의하고 그러면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다 거의 다 개발해둔 걸 마지막 연구개발 조금 하고 전투적합 반증 밖에 파일럿 제품 만들고 테스트 받고 여기 단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국방과학연구소가 다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느렸지? 라는 부분은 그 언어 정량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다큐멘터리를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은 연구원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술 이전이 안 됩니다. 방산 물자들은, 방산 기술들은. 그래서 미국의, 영국의 어느 박물관 가서 무기를 사진을 찍지도 못해요. 그림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해와서 그 기술이 쌓이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라고 그냥 정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국방과학연구소 다니는 분 아시는 분 있으세요? 저기 방송 듣는 분들 중 있을 수도 있어요. 여의도에도 뭐 지인들이 누가 방사청에 국방과학연구소 있다고 하니까 저도 공대를 나왔고 제 선배분들이 지금 다니고 계신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연락 안 한 지 한참 됐지만 이게 뭐냐면 잘 모르는 이런 기관인데 여기 누가 가냐면요. 공대 나온 친구들이 갑니다. 저도 공대 석사를 했고 그리고 뭐 삼성에서 면접 잘 봐서 병특을 하게 됐지만 너무 좋은 거죠. 군대도 안 가고 석사하고 바로 사회생활 시작하고. 근데 저희 과 동기들 중에서 TU가 되게 작아요. 근데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안타깝게도. 차이도 없는데 다 운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럼 박사를 갈까? 석사하고 박사 안 하고 민간의 병특으로 가는 이유는 빨리 사회생활하고 싶어서이고 교수님이 싫어서고 논문 쓰기 싫어서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고민하다가 상당수가 국방과학연구소, 카이다 아니면 국방기술평가원 이런 데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릴 때는 2000년 초반에는 석사 병특이 5년이었어요. 요즘에도 군대 가서 2년 만에 나오잖아요. 5년 동안 여기 연구소 생활을 하면서 생각을 해요. 그 기간 동안 나는 지금 회계사 준비해야지, 뭐 해야지. 그러다가 저의 정말 친한 친구는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기관에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재밌거든요. 또는 가족들 다 데리고 박사를 하게끔 막 보내주는 거예요. 나라 돈으로. 그러면은 그거 다녀오면은 나올 수가 없죠. 소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커리어를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공기간에 군 복무를 빌미로 어쩔 수 없이 되게 우수한 인력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R&D를 시키고 그것도 맞으면 계속 다니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모든 걸 하고 있다. 그리고 왜 오래 걸렸냐? 맨 땅에 헤딩하면서 연구개발이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건데 방법이 없어요. 우리 무기 체계들의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은 어떻게 될까? 여기 가격은 선진사들의 85%고 품질은 89%고 이런 부분들은 다 우리들의 서베이 지표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이렇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기술은 뭐 품목 따라서 자주포 장갑차는 거의 뭐 100에 가깝죠. 우리 끝내주는데 가격은 뭐 우리 걔네들보다 쌉니다. 이런 컨셉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가성비 얘기예요. 근데 여러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이제 수출이 많이 되니까 현지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들이지만 K9은 정말 좋은 최고의 자주포고요. K2도 레오파르트랑 붙었을 때 오히려 더 우수하기도 하고요. 우리 무기들 영역에 따라서 그냥 똑같거나 좋은 것들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우리만 썼을 뿐, 근데 해외 시장에 나가서 비딩 붙으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가격은 싼 겁니다. 우리의 수출 경쟁력은 가성비라기보다 왜 싸냐면요. 우리는 계속 주적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양산을 계속하고 있어요. 뒤에서 얘기드리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K2 탱커가 100대 필요해요. 3년 만에 다 만들 수 있어요? 안 만들어요. 10년 동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다 만들어 버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물량이 없으면 그 회사는 죽거든요. 할 일이 없으니까 레이오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똑똑하게 10년 동안 꾸준하게 만들게 만들어요. 급하지도 않아요. 압도하는데요, 이미 북한을. 계속 꾸준히 만들게 하는데 왜 10년 동안 만들게 하냐면요. 10년이 지나면 이 무기는 다시 창정비 들어갑니다. 우리 자동차 10년 타면은 이제 팔까 말까 뭐 그러잖아요. 근데 무기 체계는 더 가혹한 환경에서 막 운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이 지나면 엄청 낡아서 이제 버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무기를 공장에 보내서 다 뜯습니다. 완전 부품을 다 뜯어서 모든 부품을 테스트해가지고 테스트하면 절반 정도는 갈아야 된대요. 그 사이에 계속 유지보수를 하지만 그 절반의 부품을 신품으로 넣고 깨끗이 다 닦고 씻어가지고 다시 붙여요. 새 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냥 신차보다 가격이 한 50, 60%밖에 안 돼요. 아껴서 쓰려고, 계속 쓰려고. 그러니까 10년 동안 만들게 하게 되면은 10년 지나서부터는 가장 먼저 나간 탱크가 다시 들어와 탱정비가 되면서 계속 공장에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이 또 이 공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 방위산업 단지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그래서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만들다 말다 하는 애들보다 무기체계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싼 겁니다. 게다가 폴란드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탱크 1000대 필요한데 너네 가능해? 레오파르드 가니까 뭐 한 5년 후에 뭐 10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해 바로 막 30대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맞물려 있는 거예요. 대형 생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캐파 이꼴 낮은 원가 경쟁력. 그리고 품질이 이상하면 어쩔 수 싫은데 실전을 겪는 무기 체계는 잘 없거든요. 태어나서 전쟁을 한 번도 못 치러보고 은퇴하는 무기 체계들도 있어요. 평화의 시대였으니까. 근데 로우 전쟁 때문에 온갖 무기들이 전장에 들어서 테스트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K9 같은 거는 뭐 저기 연평도 폭격 사건에서 실전 경험을 겪은 거고, 그리고 유럽에 가져가서 레오파르트랑 K2랑 테스트 해보고 K9 여기저기서 테스트 해보니까 너무 좋고 품질도 괜찮네 이러면서 막 팔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되게 옛날 버전인데요. 방사는 ROE와 PBR이 되게 균일하게 놓여있는 산업이었었어요. 왜냐면 우리야 갑자기 성장주가 됐지만 해외 시장도 그냥 모든 국가들이 자기 지역에서 무기 팔고 MRO 수익 들어오고 그러고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다소 밸류에이션이 편안한 그런 산업이었고, 여기 언제 건지 모르겠지만 한 달 전 만들 때일 것 같은데 지금 유럽계 애들의 올해 PR은 30배가 넘어가고 있고 미주계는 23배, 평균에서 한 30배 되고, 라인메탈 같이 2년 동안 더블 영업이익 매출 성장한다는 친구들은 막 60배도 넘어갔어. 왼쪽 보시면은 라인메탈이 EPS 그로스 보십시오. 나는 성장해. 근데 여기도 마침 되게 뿌듯하죠. 그래서 결국은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다가 누가 더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8월 14일이네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여기 가만히 보시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들 성장하고 있죠. 다들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왜 성장하느냐? 여기에 내수는 쫙 깔려 있어요. 우리가 방위력 개선비 성장한 뭐 7%에서 10% 정도의 내수 성장은 쫙 깔려 있는데 익스트라로 성장하는 부분은 수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다 올라가죠, 애들이.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매출에서 수출 비중이 늘어나니까 내수에서 7%, 체계개발은 빵프로, 뭐 합쳐서 요즘 10%도 나오고, 근데 수출에서 20%, 35% 나와버리니까 그냥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이익률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닝스 모델이 돼 있고 이렇게 가는데 2027년에 PER은 23배, 20배 지금 비슷해요. 롯데면 17배, 30배.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면 내년 여름 가면 그 다음에도 바라보니까 2027년 가면 얘네들은 30배가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면은 편안한 거죠. 상승 여력이 한 50% 안팎 돼. 근데 문제는 모든 회사들이 LIG 빼고 2027년 이후에는 매출이 떨어집니다. 수출이. 그렇지. 너무 당연하죠. 어떻게 2028년 할 일을 지금 다 받아주나요? 그냥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언제쯤 주가가 끝날까? 2027년 들어갈 때는 꺾일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 올해부터 내년 여름, 뭐 내년 가을까지 뭔가 받아서 그 다음을 채우면 돼요.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얘기 드리는 건, 제가 조선 때는 LNG가 어떻고요, 컨테이너가 어떻고요, 그리고 막 뉴스도 있고 단기에 뭐가 나오는지 다 알죠. 방사는 우리가 뭘 노리고 있는지는 다 알아요. 뭐 이라크 탱커, 그 다음에 미국 비공, FA-10 이집트, 뭐 미국 프로젝트.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맨날 밀리고요, 계획보다 늦게 되고, 또 뭐 이라크 같은 경우 또 루마니아 탱커도 그렇고 다 그냥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산의 수준은 알 수가 없어요. 내부자 정보가 없는, 오히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정보의 대칭성이 잘 지켜지는 공평한 싸움이에요.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우리가 1년 안에 뭘 받을까? 받겠지. 워낙 지금 유명해지고 있고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의 정세도 국방비 증가, 글로벌 긴장 고조, 여러 파이프라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괜찮을 거야. 받아서 2028, 9년을 쌓아가면서 안 꺾일 거야. 또는 성장할 거야. 더 성장할 거라고 본다면, 그냥 여기 20배가 30배 되는 거 보고 장기 투자해도 되지 않냐? 장기라는 게 1년입니다. 근데 내년 이맘때가 됐는데도 그냥 뭐 대단한 수주가 없어. 또 수주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각 사별로 수출만큼 했는지. 그리고 저는 모델을 만드니까 쭉 꾸려보면은, 야, 수출 절벽이 1년 뒤로 밀렸어. 2년 뒤로 밀려서 따라서, 2026년 여름 가는데 2028년이 또 더 높아지고 이럴 수도 있는 건 거죠. 이거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되게 기대할 수 있는 업황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강 풀 영상은 지금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